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5월 둘째 주 수요일 순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거래일은 짧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한은의 금통위와 옵션 만기도 예정돼 있죠. 최근 지속된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에는 매수로 돌아설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일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벤트 앞두고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5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4월은 전강 후 약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5월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대신증권 조윤남 센터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050을 잠깐 넘을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 2000선 위의 안착은 아마 상반기 중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을 갖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증시를 아주 강하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넘어야 될 고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이제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한 1960선까지 이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이제 증시가 반등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뻗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 달에 재차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 6월 조정 이후에 3분기 그 증시를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뭐 아주 적극적인 부양책은 뭐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적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 부양책들은 이미 소규모로 나왔고요. 아마 2분기 4월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마 2월, 3월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5%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2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어떤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시나리오대로라면 6월 달에 또다시 단기적인 금융 경색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중국에. 그렇게 된다면 뭐 7, 8월 달에 유동성 확대책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작년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익숙하기 전인 2010년, 11년에도 6월 달에는 단기적인 어떤 금융 경색이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 은행 간 금리라든지 뭐 일주일짜리 이제 뭐 리포 금리라든지 이런 단기 금리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매년 6월에 나타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그림자 금융 위기였죠. 그래서 올 6월 달에도 또다시 중국의 단기적인 금융 경색이 아주 일시적이지만 다시 재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달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FRB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FRB의 지금 행보는 FOMC 때마다 그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불씩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12월 달에 자산 매입을 안 하게 되는 대략 4분기가 되면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은 그것으로부터 한참 뒤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자산 매입이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은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위기는 이미 진화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유럽 경제에서 가장 양호한 독일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이제 그 플러스권의 전기비로 플러스권의 성장률을 이제 하나씩 둘씩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일단 유럽의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확대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시장의 분명히 기대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만들고는 있지만, 굳이 예를 들면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겠냐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부양책 가능성이 좀 전 낮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1,000원이 아주 일시적으로 1,000원을 하회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 11월경에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대략 2분기경에는 1,0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왔고요. 아마 5월 중에 그 1,000원이 깨진다면 5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주가 전망 시나리오랑 맞물린다면 5월 달에 주가의 반등, 그다음에 6월 달에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5월 달에 1,000원이 깨졌다 다시 위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1,000원을 안정적으로 하회하는 시기는 아마 여름을 좀 지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화 강세의 일종의 그 오버슈팅 현상, 일시적으로 아주 짧게 1,000원이 깨지는 현상은 5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일단 개인들이 그 펀드 유입액이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식형 펀드를 잘 안 들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2,000 근처에 가면 환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팔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지금 2,000까지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대략 한 여름까지는 비슷한 그 어떤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로 일단 유입이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맞춰서 신흥시장을 조금씩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여름 정도까지는 지금의 어떤 수급 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여름을 지나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도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게 되고 결국 기관의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한 달만 보면은 주가가 반등의 기조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의 이유는 그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지난달이든 지지난달이든 지난달보다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위험 자산 선호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5월 달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5월 달에 과도한 낙관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6월 달에 저희가 예상한 조정장이 왔을 경우에 일단 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전체를, 5월과 6월 전체를 어떤 그 매수하는 시점으로 좀 크게 잡고 하반기에 그 주가 상승을 좀 겨냥하시는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나리오대로 3분기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 이미 미리 조정을 많이 받았죠. 경기 순환주라고 얘기하는 조선주다, 화학주다, 은행주다, 이런 어떤 경기 순환주 쪽을 그 3분기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월, 6월 중에 그런 경기 순환 주도를 조금씩 매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시초가 공략주가 삼형 ENC였죠. 장중에는 1.4% 이상 올랐는데 종가상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했더라고요. 그래도 손절 라인 시켜줬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형 ENC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해상용 전문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월호 관련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세상용 전문 장비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과점 기업입니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장비 자체가 발주가 많아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자, 5월 7일 금일이죠. 금일 7시 44분부터 꾸준히 이 내비게이션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시초에 보시면 한 4% 정도 지금 갭 상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죠.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좀 더 여유롭게 즐기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일시 한번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유사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실적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률 22%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다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형 ENC 보유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1,4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바이오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상당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 종목 정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울게 만들었던, 그리고 웃게 만들었던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변동폭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세력이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낙폭을 보였었고,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또 보이면서, 자, 항상 변동폭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강연회 때마다 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한 게 바로 바이오스페이스입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조금 나타냈었죠.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기에 대한 매출에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인바디라는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체성분 분석기는 어디에 가면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면 요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헬스장은 그래도 좀 더 비싼 거 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국내 용품 쓰고요. 대신 조금은 재질이 안 좋거나 이런 거는 바로 중국산이겠죠. 중국산 모델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헬스장 아니면 우리 아파트 안에 헬스장에는 인바디가 있는지 아니면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80% 이상이 바로 인바디 이 브랜드 거를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여전히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주가상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내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인바디라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체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자체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마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자체, 지금까지는 보급에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은 확정 장세에 들어서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느 정도 1차적인 많은 구간 자체를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2차적인 파동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 자체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갖춰진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추세 자체는 이미 우상향입니다. 추세는 벌써 올라가는 흐름 자체를 탔다고 먼저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일이 짧게 걸리냐 아니면 길게 걸리냐 그 차이를 좀 더 두고 보시는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겠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좀 확보하시고, 일단은 시초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1,050원, 그리고 11,100원,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분포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부분 전략이 조금 나오고 있죠. 시초가부터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위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50원, 시초가로 공략을 하셔도 상당히 무방할 것 같고요.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이익권이죠. 바로 플러스 3%를 이익으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1,500원 선, 그래서 1차적인 하단 이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5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5월 7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명동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선 PB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동시효과 분위기 궁금한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동시효과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의 경우 1956선에서 지금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558선에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 아무래도 코스피인 것 같습니다. 그 1960선마저도 좀 이탈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 좀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 좀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중국의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옵션 만기라든지 금통위 같은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들고 계신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평선이 한 61선마저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망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소폭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21선만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4거래가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외국인은 쉽게 좀 매수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머징 시장 쪽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져 왔지만은 네. 요즘 들어서 그런 매수 강도도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코스피의 경우도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력도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좀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조금 쉽게 좀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부터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의 좀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과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으로 가보죠. 정유선 PB님. 예. 먼저 오늘 강세 업종들은 증권 업종과 그 철강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수대가 지금 1960선이 깨지는 상황이죠. 특히 가스권 중단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기적으로 코스닥도 그렇지만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어느덧 박스권 중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렸을 때 같이 밀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 번쯤은 단기 매매로 임해야 될 그런 업종들이 바로 오늘의 그런 강세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종들이 바로 증권 업종과 철강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 업종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인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증권, 삼성증권을 보면요. 최근 한 4영업일, 5영업일 정도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도 4영업일 아니면 5영업일 정도 빠졌던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지금 거래소가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가치급 반등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업종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31만 7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6영업일 이상 밀렸다가 지금 단기간 내에선 지금 조금씩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단에서는 지금 단기간 내에 밀렸다가 한 번쯤은 반등을 해서 지금 최근 내에 있는 정고점 한 번쯤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인 31만 7천 원까지 한 번쯤은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가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밀렸던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30만 7,500원에서 지금 31만 7천 원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그릴 때 이런 부분 한 번쯤은 깊게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단기간 내에 배수를 짧게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철강업종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의 향후 전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산자부를 통해서 매년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그런 격차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에서는 그러니까 순수출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코스피의 단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경우는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SK하이닉스를 샀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는 네이버,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SK하이닉스, 현대철, 현대모비스를 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통된 부분이 SK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타 증권업종과 철강업종들 외에도 SK하이닉스 같이 치킨 업종들을 끝낸 그런 종목이랬는지 업종군들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 수급에서 체크가 안 됐지만 제2의 SK하이닉스 같은 CJ제일제등 같은 종목들도 지금 라이신에 대한 시장에서 여타 종목 회사들과의 치킨 개입이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유망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종목군들을 보면 여타 IT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이 두 종목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와 네이버입니다. 삼성전자 애플에게 한 1억 2천만 달러 배상이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1% 이상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무엇보다 네이버도 좀 약합니다. 1.4%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간밤 트위터 주가가 17%나 급락하면서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현대차 빨간불 들어와 있죠. 0.4% 오랜만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8%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0.49%로 강보합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월 7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연 국내 증시인데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경 연구원님. 네,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1964선에서 좀 출발을 하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도 좀 어느 정도 1960선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세만 이어준다면은 크게 좀 추세는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변동성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558선부터 좀 시작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무너지거나 그렇게 코스피점 좀 조정은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만 나와준다면 오히려 좀 코스닥 쪽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59선에서 좀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좀 21선 부분이 560선만 조금 다시 한번 재탈환 해준다면은 코스닥의 경우를 더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 격은 255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그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소폭 좀 제한적인 움직임 내에서 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선물옵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움직임 좀 없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오늘도 1030원 정도 좀 초반대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1030원 정도 좀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워낙 강세가 좀 지수적으로 좀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수출 업종 쪽에서도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30원대를 내주면 다시금 하단 라인을 붕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볼 텐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1.1% 하락으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14,296.25포인트로 문을 열었고요. 또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됐죠. 일본의 4월 서비스 PMI가 46.4로 집계됐다고 마켓이 발표했는데 전월보다 악화된 수준이라는 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가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군요. 0.3%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0.2%로 강보합. SK하이닉스가 1.3% 강하게 오르며 4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0.5% 약보합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0.3% 강보합 출발, 한국전력도 0.12%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4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네이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1% 이상 큰 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자세한 흐름 전망해드리도록 하고요. 기아차 0.89%로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3%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도 0.9%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0.1%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5% 역시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그 외 종목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반도체가 2%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CJ5쇼핑 0.6% 약보합이고요. CJ E&M도 0.1% 약보합, 동서도 0.6% 약보합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유성 PB님. 예. 먼저 오늘 강세 업종들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예상 강세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철강 업종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통신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일부 업종들, 그다음에 그 태양광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권 업종들과 인터넷 관련 업종들, 그다음에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연휴 동안에 이제 배상 부분이 확정이 됐었죠.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때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지만 오늘 지금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배상에서 졌지만 실리 부분은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그런 논리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IT 업종도 삼성 SDI, 삼성 전기, 제일모직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핫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1.48%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 디스플레이, LG 그런 LG그룹주들 간에 저도 강세 움직임을 보였지만 LG전자, LG이노텍은 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나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철강 업종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부제철이 2.9%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그다음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하이스코만이 1% 강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같은 철강 업종들 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차트 모양도 상당히 다르고 또 여타 또 고객군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하이스코는 오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업종들도 간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9%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U+가 0.5%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만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들 간밤에 트위터가 급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여지없이 네이버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이라든지 SK컴즈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도 최근에 조선업종도 상당히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악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만이 오늘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서 수급 동향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장 초반이지만 소폭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 오늘은 또 저번 주와 반대로 외국인 22억 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장중에 좀 이런 매수세로 좀 소폭 이제 축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장까지 지수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기관이 오늘 좀 매도세를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좀 수급 동향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일정 때문에 의해서 좀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도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은 외국인 기관 모든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이 좀 소폭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은 외국인이 좀 철강금속 길게 전기전자 쪽에 좀 매수를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철강 쪽에 좀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 이번 주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아서 철강 금속에 따른 그 수급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업에서도 외국인이 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금융업 쪽에 외국인이 66억 원가량 좀 매수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은 좀 IT 쪽에 좀 매도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주가가 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할실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좀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의 부분에서 외국인이 좀 27억 원 큰 폭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 약세 추세면서 원달러 환율 1,030원대를 내주며 출발했더군요. 오늘 전망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4030전이 하락한 1,027원에 개장했고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의 여기외 시장에서 하락폭보다는 낙폭을 줄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이후 개정가를 고점으로 추가 하락하면서 1,026원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주 금요일 1,030원 30전에 서울시장을 마감한 이후에 지난 주말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부터 뉴욕 여기외 시장에서 1,030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의 경우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8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만 실업률이 6.3%로 급락한 원인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의미가 반감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점이 달러화로 하여금 급등 후에 급락하게 했습니다. 이래서 변동성만 확대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음날 역시 달러화는 주요 상대통화 대비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같은 위험 회피 자료가 미국의 4월 서비스업 PMI 지표 호조라는
위험 선호 재료가 충돌하면서 시장 재료가 방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달러원은 다른 달러 위험 통화 상대보다는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원만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요. 다만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 방어에 주력했다는 점을 언급함에 따라 한국 외환당국이 1030원 방어에 강력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원의 매도를 강하게 이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밤의 달러와 약세의 경우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 달러의 상승이 다른 통화상에 달러와 약세에 영향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변 국가들의 PMI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 달러로 하여금 1.3951달러까지 상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40달러라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었고요. 현재는 1.39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환당국이 달러원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기 위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20원대 중반대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겠고요. 달러와 약세가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이 애플의 1억 2천만 달러 배상을 확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시 반등세가 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가 트위터 주가 급락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이 트위터의 보호 예술 기간이 풀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이버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영 ENC, 앞서 이상로 멘토님의 종목이기도 했었죠. 선박용 내비게이션이 확산될 거란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선 PB님, 먼저 삼성전자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간밤에 연휴 동안에 우선은 애플과의 소송에 대해서 지금 배심원의 판결 관련해서 모든 부분이 나왔었죠. 특히 2차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의 삼성전자 배상의 판결 규모는 애플의 요구 수준의 5.5%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지금 1억 1,962만 5천 달러를 지금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이 지금 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지금 당초 21억 9천만 달러를 지금 배상금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금액에서 지금 5.5%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동시호가 때는 좀 약세의 움직임을 미했었지만 지금은 0.15% 정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세 움직임을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배상 금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렸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마무리가 지금 돼 있고 지금 금액이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주가의 흐름이 비단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소송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은 이제부터는 본업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본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망 부분이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여타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성장 부분이 굉장히 좀 저평가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 이익률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성장률 부분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욱더 커진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지난밤에 트위터가 지금 급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1.5% 지금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여타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SNS 관련주들과 상당히 주가 흐름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8% 밀렸던 부분을 보면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망가져 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8만 원 찍은 다음부터는 우하향을 하면서 5일선 밑으로 좀 움직였고 2일 11선 특히 지금 이제는 61선 밑에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위에 있는 그런 매물대에 의해서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 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ENC인데요. 삼성 ENC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선박에 지금 이 내비게이션을 강제적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선은 정부가 지금 해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선박용 이 내비게이션을 개발에 착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비게이션이 같은 경우는 위성과 LTE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다른 선박의 위치를 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배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2018년부터는 이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직접 시장 규모만 3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의 규모도 다르지만 상당히 배들의 그런 수적인 양도 굉장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300조라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선박 자동식별 장치, 또한 전자해도 표시 시사 시스템, 그다음 조난 안전 시스템 등을 지금 삼성 ENC가 이런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지만 사실은 삼성 ENC의 직접적인 수익에 언제쯤 반영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 ENC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고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음봉이 생기는 첫날 아니면 상한가가 풀리는 첫날 이럴 때까지 접근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음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상한가 풀렸을 때는 여지없이 나오는 그런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흘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외국계 러브콜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하죠.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고요. 셀바이오텍 제약주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닝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펙과 빅텍이 3-4%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 SK 하이닉스 낸드 가격이 좀 반등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사실 5월 말이 아니라 6월 초 정도에 좀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대비 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도 1%대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라면 거의 4만 원대 구간이 좀 마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와서 4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좀 상승세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이 IT주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도 좀 크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계인 좀 맥커리라든지 메릴린치 등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외국인들이 크게 좀 관심을 당분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디램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간 제일 그 큰 매물대 구간을 작용했었던 4만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SK하이닉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대비 어쨌든간 그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나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셀 바이오텍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좀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좀 많이 챙겨 먹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 바이오텍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런 이제 장 유산균 제품 좀 생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매출이 늘어났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추세적으로 보아서 조금 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현재 이제 자체 브랜드라고 하는 듀얼하게 부분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셀 바이오텍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좀 정배열을 좀 그려가면서 안정적인 좀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5,000원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크게 좀 긍정적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겠다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셀 바이오텍이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말고도 그 안구 제품도 좀 생산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인구들이 좀 계속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평균 연령도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안 인구 증가에 따른 한번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셀 바이오텍 상당히 조금 지금으로서도 아주 그 신규 매수도 조금 조정 시에 그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이런 좀 여러 가지 방산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북한이 핵실험 그 개발에 좀 뭐 그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방위 산업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워낙에 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련 그 투자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좋겠고요. 지금 뭐 미국 CNN 방송에서 북한이 어떤 걸 좀 숨길 그 필요가 있는 그런 뭐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나 좀 핵 개발 실험이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좀 뉴스로 인해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빅테이라든지 스펙코는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장에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서 빨리 이제 발을 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산주들이 한 차례 좀 강하게 오르면은 그 다음 날인지 그 이틀째나 갑자기 좀 급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도 현재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인데 역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끝으로 키스톤 글로벌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미국의 AIR 이사 지분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죠. 새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메르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오늘 0.2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268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증가했다고 지금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1분기 때 뭐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감소했던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금증권, 특히나 종금에 대한 라이센스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증권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호실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비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증권사에서 갖고 있지 않은 포션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측면을 보면 거의 뭐 940원대를 기반을 해서 지금 2,340원대까지 지금 2년째 지금 길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올라가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이익 측면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PER 부분은 그렇게 높진 않다. 지금 9배 내외 정도 12개월 EPS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르츠 종금이 얼마만큼 종금에 대한 라이센스를 살려서 갈 수 있는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금, 증권, 은행 등의 그런 여타, 그런 업황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여기서 멀티플을 좀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호조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증가를 했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6,806억 4,600만 원으로 26.3% 늘었고요. 우선은 기존의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웃도는 1분기 실적을 지금 올리면서 지금 부진해서 어느 정도 탈피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2분기에는 안영케어 인수 효과에 힘입어서 실제 개선 효과를 더욱더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포지셔닝보다 삼성을 중심으로 했던 부분에서 여타 지금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B2C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B2B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아이마켓 코리아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인데요. 키스톤 글로벌 오늘 7.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AIRE 지분 인수를 위해서 MOU를 지금 체결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유아짱과 미국 소재 지금 지분 인수를 위해서 MOU 지금 체결을 밝혔고요. 지분 인수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보증 금액으로 20억 원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키스톤 글로벌 지금 538억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시가총액도 278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급등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건인 것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 거래되면서 대표적인 수출주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2주간 주가가 8%나 빠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는 부담스럽지만 자동차주 좀 주가마다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유도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SM이 3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하기도 했죠. 시장에서는 엑소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 자동차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현대차도 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좀 0.89% 좀 약보합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와는 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진다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갖는 것은 바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좀 왕성차 업체들에게 좀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업체는 지금 당장에서 환율적인 문제이지만은 조금 그 시각을 좀 넓게 바라보시면 오히려 신차 판매에 대한 좀 효과를 오히려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소나타라든지 제네시스 좀 여러 가지 신차로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기아차의 경우도 소이라든지 카니발 이런 좀 신차에 좀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자동차주로서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환율에도 좀 워낙에 좀 크게 좀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좀 어느 정도 공자를 세워 나가면서 환율 문제는 조금씩 상쇄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지금 단기적 환율 문제가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좀 주가를 흐름을 좌우를 할 수 있을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 22만 3천 원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박스가 하단마저를 또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선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21만 5천 원 부근에서 재차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저가 매수가 한번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좀 완성차 업체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그동안의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카 이런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이쪽 부품 쪽 업체에도 조금 더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자동차 그 관련주에도 조금씩은 이제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오히려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게 좀 어느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완성차의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조금 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의 경우는 오히려 완성도 이제 판매량이지만은 이런 자동차 부품 중 오히려 생산량이 좀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꾸준하게 좀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산량에 따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품주이기 때문에 부품주 오히려 좀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SM 같은 경우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이제 엑소 그 컴백 소식으로 해서 오늘 1%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M에서는 이제는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아이돌 그룹 가수가 엑소인 것 같습니다. 예전 이제 소녀시대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크게 주가를 좌우를 했지만은 이제는 엑소가 좀 주가를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엑소의 그 중국이라든지 좀 여러 이제 그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면서 이런 활동력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엔터주의 대장주로서 SM이라든지 YG 엔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엔터주는 이런 대장주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런 대형주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를 공략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좀 대형주 위주 업체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좀 엑소가 그래도 중독이라는 그런 곡을 좀 공개를 한지 뭐 1시간 만에 그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더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좀 KT는 소폭 쉬어가고 있지만 SK텔레콤과 LG U+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죠. 정선 PB님, 통신주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이동통신사들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단통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3사의 주가가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과 LGU+는 좀 유리하다, 또 KT는 좀 불리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과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이 가장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은 지금 10월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이달 하순부터는 번호 이동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제가 지금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동통신사 3사 영업 정지 이후 마케팅 경쟁이 기존에 심화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제도는 지금 비용을 줄여서 3사 수익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 보급률이 107%에 달하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KT나 LGU+ 같은 경우도 마케팅 비용에서는 지금 감소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점유율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텔레콤의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 흐름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동양증권 명동지점의 정선 PB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공개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옵션 만기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미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50선 지지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옵션 만기와 금통위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팀장님은 기관의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갖자 건설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우크라이나 우려와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겠다. 단 주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장인데요.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코스피도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 이벤트 앞두고서는 계속 관망 장세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G2의 경제 지표 발표했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뭐 연휴 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제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 주 뭐 지금 거래일 3거래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관망자세 계속 이벤트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자세가 우세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돌아오는데 선물 베이스가 축소되면서 뭐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매도 우위 보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3월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4조 원 가까이 순매수 그렇게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순매도 오늘도 이제 순매도 전환되면서 계속 매도세가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장중 외국인 수급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뭐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전환이 뭐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4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결산 앞두고서는 포지션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하는 이제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추가적인 순매도 유출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좀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뭐 완전히 매도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이제 한파 영향 이후에 뭐 굉장히 경제 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데, 연휴 동안에 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실물 지표 회복이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시그널 이제 지표로 바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한 기업들, 주 대형 기업들 이상 보면은 지금 컨센서스를 시장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회사들이 이제 4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국내 경기 회복세가 국내 기업들 실적 개선으로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이런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내 기업들 뭐 대형 중심의 실적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하락 압력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율 변동성 그리고 수급 공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 양상은 좀 계속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업종별로 실적 턴어라운드 조심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 지금 건설 업종들 1분기에 컨센서스는 유사한 실적 나왔고요. 2분기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설 업종 등이라든지 아니면 원가율 하락에 따라서 지금 뭐 비용 개선되고 있는 철강 업종들 이런 부분들 접근 좀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시장 변동성 이런 큰 영향 받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시장 모멘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뭐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방위산업, 항공, 이제 의료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화된 종목별 장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도 물량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여러분들께 여전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 속에 있는데, 단지 지금 찬물을 껴안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건전한 조정이 조금 과도한 우려를 띠고 있다. 요것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여기서 하락 쪽으로 추세를 꺾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매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월장부터 계속 상승장을 외칠 때 그들은 하락장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이 왔을 때는 막상 왔을 때는 또다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상승장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너무 또 바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다시 하락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저는 상승 쪽에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아가시는 게 맞고 5월장, 6월장 이제 이 5월장을 전환 포인트, 즉 터닝 포인트 기점, 즉 바로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대세 상승의 어떤 뚜렷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지금 곡물 관련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곡물 관련은 끊임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화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을 그러니까 이 곡물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SMCNC예요. SMCNC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한 16% 정도가 되는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이제 이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가 지지가 잘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죠. 추세상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익절가만 잘 잡아 나가시면 되겠어요. 익절가는 4,450원 정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레저 관련해서 제일 강조드렸던, 그것도 2번이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륙제가 오늘 뭐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 패턴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아빠 어디가라는 그 프로그램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레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캠핑 문화가 지금 예약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약이 꽉 차 있는 만큼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 레저 레저 분야에서 대륙제 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북 관련해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해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지금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즉 이슈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지속 성장 가능성인 섹터는 아닙니다. 스페코나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죠. 이 회사는 주목해 보셔도 되는데, 빅텍은 그냥 모멘텀에 의해서 모멘텀과 함께 사그러드는 종목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대세 상승 외쳤어요.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번 박스권을 뚫게 되면 2100, 2200, 2300까지 순항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300까지 올라갈 동안 주도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주도군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리먼 사태 있고 난 이후에 주도군이 등장했던 게 차화정이었어요. 그죠? 자동차, 화장품 아니고 화학, 정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2000포인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 주도주군이 또 있었어요. 전자자동차였죠. 그죠? 그럼 이번에 이제 대세 상승을 이끌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나갈 때 주도주군은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목을 하자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죠?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PC,
지금 PC가 없이 스마트폰 없이 일상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만큼 깊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이것은 어떤 유행에 의해서 변질이 돼 들어갈까요? 쇠퇴할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성장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전자 쪽이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는 앞으로 대세 상승을 이끌 차기 주도주군을 분명히 하고 갈 섹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을 때 TV조차도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BDP에서 LCD, OLED, UHD TV 이런 쪽에 어떤 계속 발전 역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도 이런 TV, 전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이 대세 상승을 이끌 주도주 섹터군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자 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5장 역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역전을 노리는 거예요. 바로 5월장이 지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좋은 장에서 우리가 노려봐야 될 섹터는 전자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도주군을 이끌. 그래서 그 전자 쪽에 가장 큰 주도주군 여러분 뻔히 아십니다. 삼성전자. 자, 네 글자죠. 그죠? 그 다음 SK하이닉스, 그 다음 LG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탑픽 종목을 이 중에서요. 자, 그렇죠. 이 음악이 나와야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죠? SK하이닉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예비군 멘토가 한때 4만원 부근에서는 자리가 불확실하니까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4만 1,000원이 오니까 자리가 확실해졌다라고 주도주군이라고 얘기하고, 뭔 소리야?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대가 불명확했을 때와 자리대가 명확해졌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SK하이닉스는 4만원을 기점으로 분명하게 모든 추세선상을 다 극복을 해냈습니다. 저항대가 이제는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살짝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바닥을 쭉 그려왔던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걸 확대해 갖고 볼게요. 확대해 갖고 보자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큰 박스권에서 그 상단을 돌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실히 틀었어요. 지금 도시바에서 샌디스크에서 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너는 도덕 성장이다라고 해서 막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지금 방향성 명확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저항대 뚫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대 보이는 명확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구간. 명확해 보이죠. 그죠? 명확해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들고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20% 선상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50%까지는 추가입니다. 이익률 50%까지는 지금 구간 밑에서 살짝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펼치신다면 50% 구간까지는 추가고 20% 구간은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중장기에 대한 매력을 가져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대표적 국민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주가 새로운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주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한 수급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대세 상승의 주도주를 이끌 주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가 아닌 상승주의 개념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여러분 자꾸 외국인이 파니까 시장 분위기가 하락 반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분명하게 흔드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쉼없이 괴롭혀서 나가시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못 보게 나가시라고 지금 흔들어 놓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멘토였습니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와 금통을 앞두고 시장은 다시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20원대로 내려온 가운데 외국인 매도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장 끝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